오늘도 저와 함께 쉬운 독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후반부에는 단어 배열해서 문장 만드는 연습도 함께 해볼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이번 문장의 주어는 the plane이네요. 우리가 주로 airplane이라고 부르는 그 비행기인데요. 종종 비행기를 부를 때 airplane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plane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the plane은 비행기인데요. 그 비행기가 has to carry, has to나 have to는 뭐뭐를 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만 하냐면 carry 해야 된대요. carry 하면 끌고 가다, 운반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종종 공항에 갈 때 캐리어 끌고 다니시는 거 기억하시나요? 캐리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캐리어라는 그 가방이 바로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넣고 운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캐리어라는 것도 결국 물건을 넣고 운반하는 그런 가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동사로 쓰일 때 carry의 뜻은 운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운반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운반하는지 뒤에 나와 있습니다. A lot of cargo. A lot of 하면 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Many, much, a lot of 혹은 a lot 전부 다 많다라는 뜻인데 어떤 걸 많이 날라야 되냐면 cargo라고 합니다. cargo 하면 화물이라는 뜻이에요. 비행기가 이제 화물을 싣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는 해야만 합니다. carry, 운반해야만 하는데 아주 많은 화물을 운반해야 한다는 문장이 되겠네요. 늘 이렇게 동사 앞에 has to 혹은 have to가 종종 나오는데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the cat이네요. cat은 고양이죠. 근데 고양이가 뭐 했는지 살펴보면 jump도 했다고 합니다. 점프하면 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고양이가 점프했습니다. 어디로 점프했냐면 근데 onto the table. onto 하면 위쪽으로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위쪽인데 무엇의 위쪽이냐면 the table 이래요. 테이블 위로 점프를 했는데 and 접속사로 문장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and 행동을 한 개 더 했나 봐요. 점프만 한 게 아니죠. knocked 했다고 합니다. knocked over the vase. vase라고 하면 꽃병 혹은 화병이라고 하는 그 꽃을 꽂아 넣는 그런 꽃병을 영어로는 vase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knocked over 하면 넘어뜨려 버렸는데 뭘 넘어뜨렸냐? the vase. 화병을 넘어뜨렸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도 역시나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는 and라는 요 접속사 보이시나요? and라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기도 하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 주기도 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jump와 knocked 이 동사 두 개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점프도 하고 knocked 넘어뜨리기도 했다라는 그런 행동 두 개를 and로 연결을 시켜줬는데 이렇게 뒤에 둘 다 ed가 붙은 게 보이시나요? ed가 붙으면 이제 이 행동의 과거형 동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jump에 ed가 붙으면 점프했었습니다. knocked에 ed가 붙으면 넘어뜨렸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서로 시간을 맞춰주는 게 영어에서는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독해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간단한 문법 포인트들도 함께 배워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또 읽어볼까요? 자, 이번 문장 멋있는 문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est advice가 주어입니다. The best 하면 최고의 이런 뜻이잖아요. best라는 게 가장 최고란 뜻이니까요. 근데 최고의 advice래. advice 하면 조언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종종 advice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advice 하면 조언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the best advice 하면 최고의 조언은 인데 뒤에 동사가 나오지 않고 다시 주어 동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영어에서는 종종 내가 어떤 명사를 쓰고 그 명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뒤에 문장을 하나 더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의 조언은 이 주어인데 그게 어떤 조언이냐면 I have ever gotten. I have ever gotten 하면 내가 그동안 gotten
got이라면 얻었다,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조언들 중에서 the best, 그 중에서 가장 최고는 to just be myself. 너 자신이 되어라 혹은 너답게 행동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가장 최고의 조언은 너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는 아주 멋진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조언인데 어떤 조언이냐면 내가 들었던 조언은 뭐 하는 것이다? 그냥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도 살펴볼까요? 마지막 문장의 주어는 that입니다. 이것이 the second time, second 하면 두 번째란 뜻이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라는 설명 안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두 번째는 두 번째인데 무엇가 두 번째라는지 설명이 없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뒤쪽에 하고 있습니다. 명사 뒤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이렇게 제가 that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 문장에선 that을 이렇게 생략하지 않고 써줬지만 친절하게 이게 종종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써줬죠. 두 번째인데 뭐 한 두 번째냐면 she broke the rules. 그녀가 broke, 깨버렸대요. 무엇을? the rules, 규칙을. 그래서 이것이 벌써 두 번째야. 뭐 한 두 번째냐면 그녀가 깨버렸어. 뭐를? the rule을, 그 규칙을 깨버린 게 벌써 두 번째다라는 문장인데요. 영어에서는 이런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that을 써주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주는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단어를 배열하는 연습도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배열해볼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이 그림은 사진처럼 보인다라는 문장이네요. 주어는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는 단어부터 일단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이것이란 뜻을 가진 this죠. 그래서 this를 앞에 써주고요. 그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무엇인지 아시나요? paint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is painting이라고 하면 이 그림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일단 동사를 찾아야만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끝에 있습니다. 보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보인다라는 단어는 look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looks를 써줍니다. 왜 s가 붙은지 아시나요?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제가 동사 s를 붙인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this painting looks라고 하면 이 그림은 보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인다라는 단어가 형용사처럼 보일 수도 있고 명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 야, 너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you look happy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가 명사처럼 보인다라고 말할 때는 꼭 like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는 가수처럼 보여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수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너는 가수처럼 보여라고 할 땐 you look like a singer 이렇게 쓰셔야만 되거든요. like를 꼭 뒤에 붙이셔야만 돼요.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사진처럼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사진이 명사잖아요. 그래서 looks 뒤에다가 like를 붙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the painting looks like 다음에 사진이라는 단어인 a photograph를 뒤에 붙여주시면 this painting looks like a photograph 하면 그 그림은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이는데 뭐뭐처럼 보이냐 바로 a photograph 사진처럼 보입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 문장 속에서는 역시나 look 다음에 이렇게 like를 왜 붙인다고 했죠?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a photograph가 명사니까 명사처럼 보인다라고 할 땐 꼭 이렇게 like를 붙인다라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그들은 점심을 먹은 후에 배가 부르고 졸렸다라는 꽤 긴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갑자기 영어로 이야기해야 하거나 글로 쓰려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 훈련을 해보는 것인데요. 일단 주어는 그들은 이니까요. 주어 어디죠?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가 동사일까요? 동사는 바로 felt라는 느끼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한국어에는 그냥 배부르고 졸려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배가 부르고 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라고 종종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가 부르고 졸렸다라는 문장의 동사인 felt를 먼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배가 부르고 졸렸던 상황이 과거다 보니까 feel의 과거형인 felt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they felt, 그들은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꼈냐면 먼저 배가 부르대요. 배가 부르다라는 거 영어로 아시나요? 영어로는 가득 차다는 뜻의 full을 사용합니다. full, I'm full 하면 배불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y felt full 하면 그들은 배가 부른 것 같이 느꼈다. 그리고 and죠. 어떻게 느꼈다고요? 졸렸다. 졸렸다는 영어로 sleepy죠. 그래서 sleepy를 써주시면 됩니다. 영어는 시간이 뒤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어 보시면 한국어는 점심을 먹은 후에가 앞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시간이나 장소는 늘 뒤쪽에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은 후에라는 after lunch를 맨 마지막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꼈습니다. 어떻게? full, 배가 부르고 sleepy, 졸리게 느꼈대요. 언제? after lunch, 점심 먹은 후에. 이것이 바로 영어가 쓰여지는 순서예요. 어떻게 쓴다? 주어, 동사를 먼저 완성시킨 후에 시간을 맨 마지막에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배열하는 걸 꼭 익숙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배열을 해볼까요? 마지막 문장은 이 고구마는 호박 같은 맛이 난다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는 이 고구마죠. 이 고구마. 이 고구마는 영어로 sweet potato라고 하시나요? 앞에 이자가 붙었으니까 this를 먼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is sweet, 어디 있죠? sweet 여기 있네요. sweet, 달콤한 potato, 감자, 고구마죠. 그래서 달콤한 감자라는 건 고구마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는 맛이 난다는 게 동사입니다. 맛이 난다. 그런데 맛이 나다는 동사가 바로 taste입니다. taste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맛을 표현할 때 이거 이런 맛이 나는데 라고 할 때 taste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 형용사인 경우는 look 다음에 그냥 형용사를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졸려 보여라고 하면 you look sleepy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너 뭐뭐같이 보여라고 할 때 명사를 사용하면 look 다음에 like를 꼭 넣어야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는 the cat looks like a dog 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뭐 같은 맛이 난다라고 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맛을 표현할 때 이 고구마는 단맛이 난다라고 할 때는 this sweet potato taste 그냥 sweet 써주면 되거든요. 단맛을 그냥 써주면 돼요, 형용사를. 그런데 여기서 이 맛이 난다라고 할 때 고구마가 호박 같은 맛이 난다고 그래서 호박이라는 명사를 썼잖아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taste 다음에 뒤에 like를 꼭 넣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taste like 한 다음에 뒤에 호박이라는 pumpkin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펌킨 같은 맛이 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this sweet potato, 이 고구마는 taste like, 뭐뭐처럼 맛이 나는데 어떤 것처럼 맛이 나냐면 바로 pumpkin, 호박 같은 맛이 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배열에서 정말로 중요한 걸 많이 배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like를 쓰더라, 뭐뭐 같은 맛이 난다 혹은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 뒤에 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꼭 like를 넣는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순서대로 읽어보는 공부와 순서대로 영어를 배열하는 공부를 같이 해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하시다 보면 정말로 영어가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만큼 영어를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와 함께 꾸준히 영어 실력을 늘려가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영어 공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소문 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